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1년 11월 22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노동통계부 자료입니다. 미국 노동통계부. 여기 있죠. Labor Statistics Day죠. 노동통계부 자료인데 쭉 38페이지고 쭉 읽어보니까 핵심은 CPI 관련입니다. CPI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 영향과의 상관관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우측을 보시면 돼요. 우측 데이터 값을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영향이 많이 미치는 데가 에너지죠. 에너지가 49.5%. 인플레 현상이 발생하면 전체 100의 지수 중에 여기 항목 전체 100 중에 절반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로는 뭐 30, 순수 에너지는 30%, 그 다음에 에너지 커머디티는 여기 49.6, 그다음에 가솔린 49.6, 뭐 퓨어 오일 59.2 이렇게 되는데 이거 두 개의 합의 평균값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에너지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인플레 현상이 발생하면 에너지 가격이 가장 먼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에너지 순수 쉽게 말하면 뭐 가솔린, 휘발유 뭐 이런 것들 있죠. 에너지. 뭐 우리가 차에 넣는 에너지. 그게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가장 가격이 바로 급등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서비스 부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수치값이 보이시죠? 28점이라고 이런 거. 가스 서비스가 되겠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솔직히 이거 두 개 가장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일반 시민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그 자동차 기름하고 자동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을 끌어올린다. 중고차 가격을. 차가 많으신데 중고차를 팔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인플레 현상이 발생하는 내년 한 부분까지는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파시는 게 낫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인플레 현상과 별 상관이 없는 분야는 의학 분야, 메디칼, 의학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교통요금은 생각외로 그렇게 인플레 현상과 많이 미쳐가지는 않네요. 교통요금은 한 4.5%밖에 안 돼요. 인플레 현상이.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그러면 이런 인플레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고객들은, 일반 우리 시민들은 어느 분야에서 가장 지출을 줄일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왜? 지출을 줄이는 분야의 그 군에서 일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망할 거니까. 맞죠? 자, 그게 이 자료인데, 인플레 현상이 딱 발생하면 미국 시민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많이 줄이는 부분이 뭐냐면 외식비입니다. 외식비. 여기 보면 레스토랑이 되어 있죠. 외식비를 가장 많이 줄인다. 48%. 물가가 올라가면 외식비부터 줄인다. 외식비. 자동차를 타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외부에서 먹는 외식비부터 줄인다 하면 외식업체가 엄청나게 망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상권인 명동도 망하는 이유가 이 자료만 보더라도 딱 알 수가 있죠. 인플레 예산 시에는 무슨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외식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바로 망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줄이는 분야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휴대폰, 태블릿 이런 거를 instead of upgrading, 즉 안 바꾼다 이거죠. 기존에 쓰던 거 쓴다 이 말이죠. 새 제품을 안 사고. 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안 바꾼다 이거예요. 저도 안 바꾸고 있어요. 저도 폰 5년째 쓰고 있어요. 5년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주는 분야가 식품이에요. 식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슈퍼마켓. 시 장사가 좀 잘 안 되겠죠.
그 다음 이와 동등하게 또 많이 줄이는 분야가 뭐냐면 클로스, 옷, 액세서리 이런 거를 덜 산다. 사긴 사는데 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옷장 사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줄이는 분야가 뭐냐면 홈 업그레이딩, 인테리어겠죠. 인테리어. 그 다음에 홈 리페어, 수리, 집 수리. 그리고 이거는 뭐 재건축 이런 거 같네요. 이노베이션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집을 부수고 다시 올리는, 기둥만 남기고 다시 집을 올리는, 쉽게 말하면 재건축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 현상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인플레 현상 때 가장 수혜받는 업종은 또 뭘까요? 이거는 악재죠. 이거는 악재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인플레 현상 때 가장 수혜받는 업종은 뭐냐면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모분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하지만 뭐냐? 고물상이다. 고물상. 인플레 현상이 딱 발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물상을 해야 된다. 고물상. 근데 지금 인플레 현상 이거 발생할 것도 언제 정해져 있었냐? 5년 전에 다 정해져 있었어요. 5년 전에. 그래서 제가 고물상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이 고물상도 진입장벽이 겁나게 높아요. 우선 그 해당 그 담당 공무원들 있죠. 그 환경 관련 그 공무원과 잘 알아야 돼. 이 승인을 잘 안 해줘. 승인을 잘 안 해주고, 두 번째 이 고물상도 서로 네트워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임에 안 끼워져. 쉽게 말하면. 아니면 독고다이로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인플레를 살 때는 고물상을 해야 된다. 고물상. 왜? 다 망하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다 망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업종에 있는 사장님들이 다 망해. 하면 싼값에 이 고물상 업체들은 다 가져가는 거지. 가고 인플레 현상이 사라지는 시기가 또 생기겠죠. 그때가 되면 고물상에서 모은 거를 팔아먹는다. 수리해서 팔아먹든지 아니면은 이 저가에 가져온 거를 비싼 가격에 고철로 팔아먹는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죠? 일본 고철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인플레 현상 때문에 철 가격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제가 2월 달에 솔직히 다 말했던 거예요. 2월에서 4월 달에 그때 채빵 무료로 운영할 때 다 말했던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고. 자, 이 부분 제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 부분이 뭐냐면, 자, 내년에도 뭐 SPX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SPX 수치가 우상향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이거는 이제 계절지수 반영이 된 거예요.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한 거고, 2008년 사태도 이제 포함된 겁니다. 이제 SPX만 보시면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 있고, 노벰버, 디셈버, 12월이죠. 12월 이렇게 올라가면 딱 이거죠. 이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SPX 수치값이 이거 회색 바탕인 게 SPX인 것 같아요. 이건 NDX RUT고, 이거는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요것만 보면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22일이면 한 하루나 이틀 안에 잠시 주가가 떨어지는 뭔가 갑자기 터진다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SPX 터지는 뭔 외적 요인이 생겨서 SPX가 한 몇 프로 정도, 한 1, 2% 약간 조정이 온다. 여기 보면 보이시죠? 약간 조정이 온다. 그리고 조정이 끝나고 나면 한 2, 3일 조정 오고, 끝나고 나면 쭉 오른다. 쭉 오르는데 언제까지 오르냐? 12월 첫째 주까지 오른다. 12월 첫째 주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는 보통 또 조정이 온다.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는 우상향한다. 자, 그러면 이 큰 그림 말씀드렸죠. 12월 한
둘째 주가 지난 셋째 주부터 셋째 주, 넷째 주는 12월 3, 셋째 주, 넷째 주는 왜 올라가죠? 배당. 배당 때문에 배당.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해주는 배당주로 돈이 시중 자금 다 썰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12월 한 27일 경에 배당락이 걸려버리잖아. 배당락. 이 배당에 대한 락이 걸려버리죠. 그때까지 해당 주가는 거의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셋째 주, 넷째 주는 배당을 많이 해주는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미친 듯이. 아시겠죠?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차트를 보면은 우선 확률 70%예요. 확률 70%로 한 2, 3일 안에 조정이 온다. 조정이 이렇게 조정이 오는데 큰 조정은 아니고 약간 조정이 오는데 한 3, 4일 정도 조정이 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상향 한다. 우상향 쭉 해서 12월 첫째 주까지는 주가가 오른다. 여기 12월 첫째 주 첫째 주까지는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는 또 조정이 온다. 조금 심한 조정이 온다. 그래도 놔두면 셋째 주, 넷째 주에서 반등 쳐서 쭉쭉쭉 올라간다. 바쁘신 분은 그냥 놔두면 된다 이거죠. 이게 맞는 이유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채 유예 상한 그것도 조정이 됐다. 원래 12월 3일인데 이게 12월 15일로 바뀌었다. 이것도 근데 실제로 제가 방송 다 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방송했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 부채 유예 상한 기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 부채 유예. 이렇게 지금 찾으라니까 잘 못 찾겠다. 하여튼 부채 유예 상한 기간 변경됐습니다. 그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그거 있고. 그래서 15일 날 디폴트가 돼도 디폴트가 된다. 12월 3일이 아니라. 아시겠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12월 3일 날 예를 들어 부채 상환이 안 되면 디폴트가 되는 게 아니라 12월 15일 날 부채 상환이 안 되면 디폴트가 된다는 거예요. 12월 15일까지가 무조건 디폴트 안 돼요. 근데 언론에서 이거 잘 안 다룰 거야. 왜? 그래야 공포를 주고 주가를 찍어낼 거니까.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죠. 설명했으니까 지울게요. 이거는 내가 왜 해놨을까? 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부채 관련 지금, 업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뭐 작게 뭐 몇백만 투자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럼 상원, 하원에서는 이제 그 사회주주 패키지가 통과됐고, 상원에서 언제 다룰 거냐? 제가 이렇게 해서 더 힐에 들어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사에서 알 수가 있어요. 끝에 보면, 상원 의원들은 추수감사절 연휴에서 돌아온 후 법안을 수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볼 거다, 눈으로 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 달력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선 저는 보이는데 오늘이 20일이니까 하원이 23일부터 25일까지 연휴 기간이면 상원도 똑같죠. 상원도 똑같지. 그러니까 오늘은 그 사회주주 패키지가 통과될 수가 없다는 거지. 이제 연휴 들어가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연차 내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잖아요. 하루 휴가 내고 가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서 봐봐요. 23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하면 스트레이트 쭉 놀아. 쭉 논다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상원에서 받겠죠. 상원에서 받고 통과시키면 이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폭등할 일이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가가 폭등할 만한 뭔가가 없다는 거죠. 주가가 폭등하려면 뭐죠? 대규모 자금이 풀리는 그런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종이에 적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하원에서 통과된 BBB도 있죠.
하원에서 통과하는 게 Build Back Better, Build Back Better도 있죠. 이게 그 번역기로 이제 돌려서 하면 뭐 더 나은 재건법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더 나은 재건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더 나은 재건법, Build Back Better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도시재건법이라 합니다. 도시재건법. 왜 그러냐면, 왜 도시재건법이냐면, 뭘 실제적으로 도시, 이렇게 도시가 시티가 있으면 시티 밑에 뭐가 있죠? 수로가 있고 배관이 있고 기존 인프라가 있잖아요. 기초 인프라, 기초 인프라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오래된 배관을 빼고 다시 새 걸로 바꾼다, 이 개념이에요. 시골에 있는 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도시에 있는 걸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빌드백 베러가. 그래서 도시재건법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빌드백 베러, BBB 이야기를 할 때 도시재건법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번역 그대로 하면 더 나은 재건법 이게 맞지만은, 자, 이거 이제 하원 통과하고 이것도 이제 상원 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심사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지출 패키지, 사지패라고 할게요. 사지라고 할게요, 그냥. 사회주식 패키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원 통과하고 이제 상원 올라가는데, 여기서 상원에 누가 있죠? 상원에 조만친이 있어요. 조만친과 시네마가 있어요. 시네마. 조금 전에 그 여자 있었죠. 시네마. 그 전에 이제 인프라 패키지는 조만친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 하고 나서 시네마가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인프라가 바로 통과된 거예요. 그렇게 주가가 폭등한 거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조만친과 시네마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특히 수소 관련주가 타격이 크겠죠. 오르락 내리락 할 건데, 이 조만치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 CBO 어웨이 예상국에서 가져오는 이 CBO의 자료에 따라서 조만치는 인플레 현상이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사회지출 패키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고, 이 CBO 자료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라고 데이터감이 나오면 나는 절대로 반대할 거다. 조만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네마도 조만친과 그냥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장은 누구다? 조만친이다. 조만친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조만친이 가장 최근에 CBO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중립입니다. 중립. 아시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큰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첫 주가 시작됐으니까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